안녕하십니까. 메타사주의 이건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알고 지냈던 그 후배의 사주를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사주 구조가 특이하다는 거는 또 특이한 삶을 산다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. 이 사주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. 온통 물로 돼 있는 사주인데 이런 사주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친구는 고등학교 후배예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좀 작년에 그 조를 했습니다. 안타깝게도. 그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 보니까는 정도 많이 쌓였고, 그리고 많은 시련과 그 사건들, 그리고 추억들을 많이 간직한 친구예요. 그러면서 이 사주를 보면서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많이 짐작을 해보기도 해요. 일단 사주를 보겠습니다. 일주가 임자입니다. 일간은 수고요. 보시다시피 시지를 제외한 온통 물바다입니다. 시간, 월주, 그 다음에 년, 간도 그렇고 축토 또한 물이 많다 보니까는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수의 역할을 수행할 거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일간이 임자는 인묘가 공망이 돼요. 그 목 하나 있는 것 또한 이제 공망입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 명식은 이 옆에 보이는 오행도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온통 0번밖에 없죠. 그리고 묘목 하나가 있는데 아주 약하게 형성돼 있고,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통 외격 사주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주는 크게 정격 사주와 외격 사주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거는 정격 사주예요. 근데 외격 사주라고 하는 것은 워낙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형태의 균형점을 찾는 걸 외격 사주라고 그래요. 예를 들어 어떤 집안이 있다고 봐요. 근데 어떤 집안의 한 구성원이 좀 어려워요. 그러면 어려운 친구는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, 또 한 구성원이 너무 목소리가 커요. 그러면은 이 한 구성원을 좀 제약해주는, 혼내주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겠죠.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집안의 아버지가 너무 목소리가 커. 그랬을 때 어머님이 잔소리를 하거나 자식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? 라고 해서 누그러뜨릴 수도 있지만, 너무 힘이 세시면은 오히려 균형을 맞추려면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, 그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를 따라주면서, 그 아버님 말이 맞습니다. 무조건 아버님 말을 들어주면서 집안의 균형을 잡게 되죠. 이런 것처럼 외격 사주는 균형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격 사주와 외격 사주는 크게 구분해서 현재 사주학에서는 해석을 하는데,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 있어요. 그 외격 사주도 정격 사주의 형태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,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외격 사주가 갖고 있는 아주 나쁜 문제들, 그 너무 과하거나 약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감소된다고 해석을 보통 합니다. 그럼 예를 들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0번만 무진장 많기 때문에 그 너무 왕성한 0번이 갖고 있는 사주를 정격으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이 사주는 그 일상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외격 사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어갈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. 하지만은 이 비경겁제가 많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런 좀 차이가 있고, 외격 사주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그 외격 사주의 종류도 있고,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, 또 심심찮게 등장하는 게 외격 사주예요.
이 0번이 강하니까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묘목이 눈에 들어옵니다. 이 용신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? 근데 이 묘목을 통해서 물기운을 묘목이 생을 받으면서 이렇게 누수하면서 균형을 맞춰주고 싶은데 묘목이 공망이기도 하고 또 너무 물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친구가 어릴 때 이제 절에서 스님한테 얘기 듣기로 이건 스님 사주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. 그 스님의 그 해석 방법도 저는 많이 공감을 해요. 왜냐하면은 식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표출하고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밥벌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공양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잖아요. 물론 그렇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성직자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재나 식신상관이 공망이 된 사주 그리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주들을 스님 사주라고 해요. 물론 스님 사주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유형 중에 하나가 그래요. 이제 대운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즉 30세까지 금운이 왔어요. 수금이 왔죠. 이 금운이 왔을 때는 이 사주가 외격으로 또 좋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제가 실질적으로 임상을 해보면은 강한 비견을 도와주는 인성이 왔을 경우에 그렇게 활개가 치거나 이렇게 날개를 돋는 경우들이 좀 적어요. 그래서 이 30세까지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. 이 친구한테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, 금전적으로도 여러 사건들이 연루돼 가지고 주변을 힘들게 했던 적들이 있었는데, 이 기운이 오면서, 이 토운이 오면서 갑자기 애가 운세가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. 뜻밖의 사람을 만나가지고, 자신이 갖고 있던 부채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, 또 새로운 삶을 살려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러다가, 이 백미가 됐던 게 16세경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, 이 미운이 오면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, 해, 묘, 미 삼합이 되면서, 그 목이 굉장히 강력해져요. 엄청난 목국이 형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수기운이 드디어 유통하는 시기가 왔어요. 이때 사업이 엄청나게 번성이 돼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래서 이 시기 때 이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이 흐뭇하고 또 나름 어려운 과거를 딛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뿌듯해하고 그랬었어요. 그리고 이 41세에 오는 무운도 무개합화가 되면서 재가 생기거든요. 그리고 그 재가 이 묘목하고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어지게 돼요.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46세부터는 이 오운이에요. 그때 자와 오가 충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오가 완전히 망가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새 생활을 하기 시작한 31세, 이때부터 제가 사주를 보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이 친구 보고, 야, 너 46세부터는 많이 조심해야 돼. 이때는 많이 조심해야 돼. 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. 그런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을 만났는데 최종 만났을 때 이번 겨울에 만나서 좀 심도 깊게 얘기를 해줘야겠구나라고 했었었는데 그 만나지도 못한 채 부고장이 오더라고요. 작년 한 이맘때쯤 되죠. 이걸로 보면 오운이 오자마자 이 친구가 많이 엄청난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주를 가끔 보면은 그 친구 생각이 좀 납니다.
얼마나 좀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, 이 사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. 그러면서도 사주로 어떤 사람의 운을 바꾸고 고치고 개선시킨다는 거가 과연 가능한가? 이런 고민도 해보고요. 남을 이 사주를 통해 도움을 준다는 건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있는 사주에서는 이걸 외격 사주라고 하고,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묘 가지고는 용신이 될 수 없고 해묘미 삼합이 된 그 커다란 목국이 용신이 될 수 있어서 이칭 황금기는 10년이었고요. 그 이후에 좌우층이 있었을 때 큰 시련이 있었다는 거로 알려드리고 싶네요. 특히 이 친구가 저 세상 간 지 한 일주기 정도 되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